카니발은 22년 만에 4세대 KA4로 풀모델 체인지되어 7월 말부터 사전 계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1998년 1월 KB2라는 코드네임으로 개발되어 2세대 VQ 카니발과 3세대 YP 카니발로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2년간 자동차 회사에서 상품 개발, 헤어 마케팅, 영업 경험을 살려 자동차 마케팅 시선을 운영하고 있는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신형 카니발 출시와 관련하여 그 누구도 모르는 카니발이 단산될 뻔했던 위기와 이를 극복했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아는 11년 초 VQ 카니발 후속 모델 YP 카니발 상품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목표 수익을 확보할 수 없어서 전 부분이 개발을 포기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본론에 앞서 먼저 카니발 탄생 이력과 성장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고 YP 카니발 상품 기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카니발 개발을 위한 상품 컨셉의 구체화는 일본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버블이 한창이던 90년대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는 RV 붐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RV란 말도 이때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토요타의 RAV4, 혼다의 오디세이, 수바루의 레거시 외건 등이 각 장르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이 RV 동향에 자극된 기아 상품 기획부서는 열세했던 승용차 판매를 보완하기 위하여 현대차보다 앞서 RV차 개발에 나섰습니다. 스포티지 개발을 마친 기아는 카니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일본 지바연구소에서 자동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정통적인 미니밴을 지향하여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하기로 한 초기 구상은 여기서 흔들림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컨셉은 스윙 도어를 채택했던 현대차의 트라제와 쌍용차의 투리스모와 차별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미니밴의 스탠다드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카니발은 정몽구 회장의 팽창 노선으로 더욱 중요한 차가 되었습니다. 정 회장은 2000년대 초 어느 날 누구에게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호주 넓은 나라잖아, 그런 나라에 많이 팔란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전 세계 시장에 20만 대 이상을 팔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시 기아의 브랜드 파워, 시장 진입 역사 등을 고려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시였습니다. 예를 들어 회장이 지시했던 호주의 미니밴 시장 규모는 연간 고작 12,000대 정도였습니다. 토요타, 폭솔 등이 오래전부터 그 세그먼트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마켓쉐어 50%를 차지하여도 6,000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호주에서 실제로 2002년도 카니발은 마켓쉐어 22.1%로 세그먼트 1위를 했지만 대수는 2,680대로 아주 작았습니다. 호주에서 몇 대 판다고 회장에게 그 누구도 보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회장이 내리는 지시를 거역하거나 미달한다는 것은 곧 조직에서 아웃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무리한 목표를 달성해야만 하다 보니 그 추진 방법도 정상적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카니발 판매는 미국 시장의 장축으로 유럽 시장에는 단축을 주력차로 판매했습니다. 미니밴 시장이 전혀 형성되지 않았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 세계 구석구석까지 시장을 개척하면서 팔아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시장 전략은 대리점 회장의 수상과의 커넥션을 활용하여 제1국민차 프로톤에 이어 제2의 국민차 특혜를 받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카니발은 국민차로 지정되어 차량 가격을 이전 카니발 대비 50% 정도 낮출 수 있어서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갈 지경이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말레이시아를 여행하시면 종종 볼 수 있었던 리아라는 미니밴 이름은 국민차로 성격을 명확하기 위한 카니발의 현지 이름이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태국 시장은 11인승으로 개조하여 시장을 창출하였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려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비능률, 불합리한 면도 발생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판촉비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유럽에서는 무리하게 수출했던 카니발이 팔리지 않으면서 장기간 제거가 되었고 그것을 치우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갔습니다. 다 결국 브랜드를 해치는 일이었죠.
그러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보다는 판매 목표 달성이 우선이었기에 그 당시 브랜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VQ 카니발의 라이프 사이클은 2013년까지 되어 있어서 11년부터 후속 모델 개발을 위한 상품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모델 상품 기획안은 국내 해외 마케팅실에서 제시된 물량으로는 기아 부회장의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니발이 단산될 위기에 놓였던 것입니다. 위기의 근원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미니밴 수요가 급속한 감소 현상에 있었습니다. 국민차 특혜를 받았던 말레이시아에서 수요 감소 등이 겹치면서 카니발이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2004년 미국 미니밴 시장은 128만 대 정도였으나 리먼 쇼크를 거치면서 11년에는 50만 대 정도로 대폭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던 카니발의 판매는 대폭적인 감소는 물론 현대차가 OEM으로 판매하던 앙뜨라제는 리먼 쇼크 후 09년에 판매 중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해외 마케팅실에서는 후속 모델 YP가 이익을 내려면 최소 5만 대 이상의 판매 계획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니밴의 판매 추이와 향후 시장 규모 예상을 고려할 때 3만 대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내 마케팅에서도 물량 제시는 매우 소극적인 편이었습니다. 미니밴 수요가 포화 상태가 되어 판매가 감소하는 가운데 쌍용차 미니밴 로디우스가 시장에 런칭되었습니다. 결국 카니발 판매 대수는 01년 7만 대에서 04년에는 19,00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내 마케팅에서는 쌍용이 새로운 미니밴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와 함께 카니발이 갖지 못하고 있는 4휠 드라이브를 갖고 있어서 카니발의 후속 모델을 개발해도 판매 확대는커녕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연 10,000대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상품기획 연구소 PM 국내 해외 마케팅 재경부서가 모여 회의를 했지만 연간 4만 대의 판매 계획으로는 목표이익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각 본부장들은 YP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최종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아의 부회장은 카니발을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결정을 한두 달 홀딩하고 있었습니다. 각 실장들이 모여 여러 차례 회의를 하던 과정에 소아리 공장 격리실장도 카니발이 단산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공장의 격리실장은 상품기획위원회에 참석하는 멤버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소아리 공장 손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소아리 1공장은 카니발과 리오를 병행 생산하고 있었고 곧 K9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소아리 2공장은 리오 전용 공장이었습니다. 리오는 1, 2공장에서 합계 15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문제는 대당 적자가 매우 심했습니다. 공장 격리실장은 카니발을 생산하는 경우와 단산하는 경우, 단산하는 경우에도 카니발 물량을 리오로 커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각 케이스별로 아주 세밀하게 기회손실 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의 최종 판단은 후속 카니발의 목표이익이 떨어져도 카니발을 개발하여 계속 생산하는 것이 소아리 공장 전체 손익에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검토한 내용을 후속 모델 개발에 이미 반대했던 그의 직속 상관 재경본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재경본부장은 격리실장의 보고 내용에 흠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강하게 부회장에게 개발 반대를 표명했던 터라 찹찹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위와 자존심을 우선하여 부하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었으나 격리실장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격리실장에게 부회장 보고를 지시합니다. 대체적으로 재경본부는 전 부서로부터 공공의 적을 취급받고 있고 인식도 좋지 않았기에 이번 그의 결단은 의외였고 경영자로서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이라 보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부회장은 무릎을 치면서 다시 YP 카니발 상품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타 부문의 발표 마지막에 재경 격리실장이 발표해야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던 상품 기획안을
다시 돌려주면서 수익률을 더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카니발 수속차 YP 개발에 일보를 내딛는 순간이었고 기아에는 엄청난 달러박스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은 지금까지 상품 기획할 때 단일 차종으로만 수익을 검토했던 것에 좀 더 공장 전체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관리 수준이 높았다고 자부했던 대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추가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비 저감의 일환으로 단축 카니발은 더 이상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장축 카니발만 했을 때 국내 마케팅에서는 주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판매 계획에 소극적이었습니다만 이렇게 개발된 YP 카니발의 판매 결과는 당초 판매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렇게 못 팔겠다던 국내 시장에서는 대박이 났고 3만 대를 팔겠다던 미국 시장은 한참 미달하여 쪽박이 되었습니다. 카니발 상품 개발과 결과는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8월에 판매 개시하는 KA4의 카니발은 아마 반대로 미국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이 메인이 되어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매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음 시간은 KA4 카니발 상품력에 대해서 해외 마케팅 관점에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